2014년 7월 23일 점심시간 해이룽 장성 칭강현에 위치한 한 요양원에서는 노인분들의 점심 식사가 한창이었습니다. 이날 배식을 담당했던 직원은요, 거의 배식이 끝나갈 때쯤 생각해보니까 오늘 이 할아버지들이 식사를 하러 안 오셨네. 항상 시간에 맞춰서 세 분이 함께 내려오셔가지고 식사하시곤 하셨는데 이날은 이 세 분이 다 안 오신 거예요. 다 안 오신 것도 이상한데 이 세 분이 또 같은 방이었어요. 순간 이 직원분이 무슨 일이 있나 생각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일이 너무 많았어요. 배식이 끝나고 나면 이제 식사가 조금 불편하신 이 노인분들 곁에 가가지고 식사를 또 도와드려야 했기 때문에 직접 이 할아버지들 방으로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점심시간이 끝나고 오후 3시쯤 원장님께서 평소처럼 각 방들을 순찰하며 노인분들의 건강을 살피게 되는데, 그런데 이때 한 방에서 막 울부짖는, 막 끙끙 앓는 소리가 나. 놀래서 그 방으로 달려가 보니 점심시간 때 안 오셨던 그 세 분 할아버지 그 방인 거예요. 저 할아버지들 괜찮으세요? 당시 방 안에는요, 3명의 할아버지가 각각 침대에 이불을 덮고 누워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어요. 아프다고 울부짖는 것 빼곤 말이죠. 3명이 동시에 아프다고 막 통곡을 하니까 이때 원장이 덮여져 있던 이불을 딱 걷게 되는데, 엄마야, 이게 뭐야? 각 침대 시트에 피가 아주 그냥. 이 할아버지들이 입고 있었던 바지 또한 피로 멀겋게 물든 상태였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 걸까요? 당시 고통스러워하던 피해자는 81세, 그리고 70세, 그리고 53세의 장애인분과 고령의 노인분들이었습니다. 원장은 바로 이들을 병원으로 옮기게 되는데, 병원에서 의사는 이 세 분의 바지를 벗기고 나서야 알았습니다. 이 남자들 고환이 어디냐? 충격적이게도 이 70대 할아버지는 양쪽 그 파이어에그, 그러니까 그 고환이 모두 잘려 나간 상태였고요. 81세 그리고 53세 이 두 분은 한쪽만 그 잘려 나간 상태였습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건지 모르겠지만 당시 이 범인은요, 이들의 고환을 잘라낸 다음에 나름 봉합까지 해놓은 상태였어요. 당연히 엉망진창. 잘라내고 봉합만 해놓은 거예요. 소독이나 염증 없애는 주사 뭐 이런 거는 전혀 없었다 보니 그 고환 잘라낸 그 자리에 염증이 막 생기면서 이제 그 고통이 어땠겠습니까? 걷지도 못하겠고 막 당시에 이 세 분의 상태가요, 심각했대요. 처음에 옮겨진 병원에서는 이거 수술 못한다. 그래서 대형 병원으로 다시 옮겨져서 대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딴 짓을 한 걸까? 혹시 이 할아버지 세 분이 이딴 거 필요 없다 하면서 스스로 도려낸 걸까요? 스스로 없앤 뒤에 스스로 꿰매가지고 그 후에 아파가지고 막 울부짖어? 솔직히 이거는 말도 안 되죠. 이 요양원의 원장은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런데요, 신고하고 이 사건이 있고 바로 다음날 또다시 같은 해당 요양원에서 4번째 피해자가 발생합니다. 단이라는 할아버지가 또 그 양쪽 고환이 다 잘린 채로 혼자 병실방 안에서 울부짖고 있어. 이 피해자 할아버지 4분이요, 비록 나이가 들어 자신을 온전히 돌볼 수 없는 몸이 약한 분들이긴 하셨지만 정신은 멀쩡하신 분들이었습니다. 자신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다 알고 계셨어요. 이 단 할아버지는요, 그가 내가 있는 병실로 찾아왔어요. 무슨 약재를 만든 게 있다면서 그걸 주려고 한다면서 갑자기 막 내 손발이 묵더라고. 놀래서 이거 뭐 하는 거냐 했더니 갑자기 나한테
내가 네 고안을 잡아 당겨줄게. 너 같은 새끼는 이렇게 해줘야 정신을 차리지. 이러면서 바지를 확 벗기더니 바로 그냥 잘라버렸어요. 당시에 그 인터뷰를 진행했었어요. 그러면서 진행자가 혹시 그 범인이 당신의 고안을 잘라가는 대신 당신한테 뭔가 그 돈을 줬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안 줬다. 그러면 혹시 이 범인 그걸 잘라내면서 당신을 때렸냐? 그랬더니 그것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도려냈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뭐로 도려냈냐라고 물었더니 이 단 할아버지는 면도칼 같은 걸 주머니에서 범인이 갑자기 꺼내더니 그 면도칼로 그냥 싹둑 잘라버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런 면도칼로 이렇게. 이 피해자들은요, 가해자가 누군지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도 아니었고요. 뻔히 그 요양원에서 같이 지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같은 요양원 동료 왕종이라는 남자였어요. 이 왕종은요, 7월 22일 오후 5시쯤 조용히 새 할아버지가 있는 방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곤 그 누구보다 따뜻한 척 웃으면서 천천히 이 새 할아버지의 팔, 다리를 묶어요. 여기서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죠. 자기 팔, 다리를 묶고 있는데 이 할아버지들 가만히 있었어? 이때 이 세 할아버지 중에 한 분은 자고 계셨다고 하고요. 두 분은 의료 처치차 묶는 줄 아셨대요. 솔직히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나 하셨겠습니까? 그렇게 이 세 분의 팔, 다리를 다 묶고 바로 그냥 작업에 들어간 거예요. 한 명 바지 내리고 그냥 바로 잘라버리고. 아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전혀 모르고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갑자기 나 팔, 다리 다 묶여있는데 저 가쪽에 있는 할아버지부터 고환이 막 잘려.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 내 쪽으로 점점 다가오고 있어. 이 할아버지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렇게 왕종은 이 세 할아버지의 고환을 모두 잘라냈지만 의외로 만족스럽지 않았습니다. 속이 안 시원해. 그래서 바로 다음날 23일 그분을 찾아갔던 거예요. 누구? 앞서 언급했던 단 할아버지. 왜? 만만하니까. 가가지고 또 팔, 다리를 묶기 시작. 이때 단 할아버지가 저항을 하셨대요. 왜 이러냐고, 하지 말라고. 그랬더니 갑자기 왕종이 주머니에서 이 면도칼을 꺼내더니 이 단 할아버지의 배를 뱉다는 겁니다. 순간 두렵고 너무 무서워서 더 이상 저항을 하지 못했는데 바로 그 순간 이놈이 단 할아버지의 바지를 내리더니 또 고환을 싹둑. 너무 아파서 소리 깨악 하고 질렀다고. 그 후에 이놈이 그냥 생채로 꼬매기까지 시작하는데 이때 또 인터뷰하는 사람이 물어본 거예요. 그럼 그때 그 바늘이 어떤 바늘이었냐? 그랬더니 단 할아버지 큰 바늘이었다. 바늘 길이가 어느만 했냐? 라고 하니까 화면에 이렇게 손으로 나타낸 겁니다. 이만했다. 자, 여기서 고환을 잘라낸 것도 너무너무 무서운데 더 무서운 게 있어요. 이 왕종은요 22일 오후 5시쯤에 이 새 할아버지에게 손을 댔습니다. 그런데 발견된 시간은 몇 시였습니까? 다음날 23일 오후 3시였습니다. 점심시간 다 지나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전날 오후 5시부터 다음날 오후 3시까지 20시간 넘게 틈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 긴 시간 동안 아무도 몰랐을 수가 있냐라는 거예요. 피가 철철 나서 시트하며 바지에 다 말라 들러붙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니 직원들 안 돌아봐? 아니면 이 피해자 할아버지들 도와달라고 소리라도 쳐보던지 뭔가 도움을 요청해보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피해자들은 도와달라고 직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던 걸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 피해자 할아버지들은
도움 요청 안 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아프다고 죽겠다고 소리소리 질렀었어요. 잘려가지고 아파갖고 걷지도 못하다 보니 누워가지고 고래고래 소리 질렀는데 그럼 뭐하냐고 아무도 안 오는데 아무도 안 왔어. 그렇다면 왜 아무도 안 왔던 걸까? 근무 중인 직원들 없었나? 직원들 있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양원이 인력이 엄청 부족했던 거예요. 직원이 총 21명 있었는데 이 요양원에 있는 노인들이 165명이었다고 합니다. 21명이 165명을 케어해야 하는 한 직원이 대략 노인 8명을 케어하고 있었대요. 그러다 보니 20시간이나 되는 그 긴 시간 동안 그 누구도 이 할아버지들의 병실을 들여다보지도 소리 듣지도 못했던 거예요. 하지만 솔직히 아무리 그래도 이해는 잘 안 가요. 왜냐면 당시 요양원이 단층 구조였어요. 아무래도 노인분들에게는 이 계단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다 단층 구조. 아무리 인력이 부족하다 해도 한 명도 아니에요. 3-4명이 막 울부짖는데 어떻게 그 소리를 아무도 못 들을 수가 있는지. 혹시 들어놓고도 모른 척을 했다거나 아니면 이때 당시 직원들이 요양원에 없었던 거 아니야? 자, 이 4명의 피해자 노인들의 증언으로 범인 바로 잡혔습니다. 범인은 왕종. 그런데 경찰은요, 이 왕종을 체포, 신문하면서 바로 알았어요. 이 남자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말이 앞뒤도 안 맞고. 확인 결과 왕종은요, 정신장애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요, 이 왕종 46살이었어요. 46살이 요양원에서 살았다? 요양원은 원래 고령 노인분들 케어하는 곳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왕종에게 물어봤지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기에 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요양원의 세부 조사를 시작하게 돼요. 확인 결과 이 중국에서는요, 농촌에 5대 보장 가구라는 게 있다고 해요.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여기서 5대 보장이라는 게 노동 능력이 없거나 소득원이 없거나 법적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긴 하지만 부양 능력이 없는 농촌 지역의 노약자, 장애자, 미성년자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왕종처럼 정신문제, 정신지체,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도 이 농촌의 5대 보장 가구 대상에 속한다고 해요. 이게 이제 지방 중국 정부에서 이런 복지를 시행하고 있는 건데 보통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노인들이라고 합니다. 노인들. 이 노인들을 생각하고 진행하는 복지예요. 그런데 딱 여기에 46살 왕종이 특별 케이스로 맞아떨어졌던 거죠. 그래서 복지시설인 여기 요양원에 46살임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게 됐던 거예요. 그냥 사는 건 아니었습니다. 요양원 일을 조금씩 도와주면서 식사나 잠자리를 제공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왕종이 팔, 다리 멀쩡하니까 이 요양원에 수의 일도 했었다고 하고요. 병원 근처에 약국이 있는데 이제 병원 의사나 간호사가 약 사오라고 하면 약을 사다 주는 그런 업무도 했었다고 해요. 이 말을 듣고 보니까 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아니, 일을 어느 정도 했구만. 그럼 사회생활 문제 없는 건데 정신적으로 문제 있다고 봐야 되는 건가? 정신장애가 어느 정도였던 거지? 자, 왕종은요, 예를 들어 병원에서 약국 가서 약을 사오라고 5만원을 줘요. 5만원. 왕종은 딱 약국 가서 이거 주세요. 그런데 총 금액이 2만원이 나왔네. 2만원. 그럼 왕종은 5만원만 딱 주고 잔돈 안 받고 그냥 나와버린대요. 왜? 숫자를 셀 줄 모르니까. 맞게 준 건지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도 조금 하다가 다른 일로 교체가 돼요.
그게 이제 팔, 다리 멀쩡하니까 수의 일을 맡게 되는데, 이것도 이제 노인분들이 외출할 때마다 그렇게 뒤쫓아가면서 무작정 막 욕을 그냥. 그렇다 보니 이것도 조금 하다가 교체가 된 거예요. 그냥 봉사. 노인분들 무거운 거 들어주고 밥 먹는 거 도와주고 뭐 이런 걸로. 그렇다면 또 한 가지 의문점. 이 왕종은 왜 이 할아버지들의 고환을 잘라낸 걸까? 왜? 자, 사건은 22일로 돌아갑니다. 이날 왕종은 53세 주씨의 식사 먹는 것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이날 주씨가 밥맛이 없었던 거예요. 거의 안 먹어. 그러면서 이 주씨와 왕종 사이에 말다툼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안 먹는다고 하면 그냥 말면 되지. 하지만 앞서 제가 얘기했었다시피 정신장애가 있었어요. 수의 일을 할 때도 노인분들 그냥 외출만 했다 하면 뒤쫓아가서 욕하고 그랬던 남자란 말이에요.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막 욱하는, 좀 꽂히는 게 있으면 그냥 막 이렇게 퍼붓는, 뭐 이때 그랬던 거죠. 그러면서 이 두 남자 사이에 싸움이 났고 이때 왕종이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주씨가 자고 있는 동안 같은 방 70세와 81세 장애가 있던 주씨까지 다 묶어가지고 그냥 잘라버렸던 거예요. 팔다리가 건전한 46세 남자가 53세, 70세, 81세의 장애노인 3명을 제압하는 건 껌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의문점이 생기죠. 아니, 주씨랑 싸운 거 아니야? 아니, 주씨랑 둘이 티격태격 해놓고 왜 엄한 두 할아버지까지... 아니죠. 좀 더 정확히는 다음날 또 잘랐으니까 왜 엄한 새 할아버지까지 잘라버린 거야? 주씨한테 원한이 있으면 주씨한테만 하든가. 왜?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 요양원 직원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왕종이 이 요양원에서 일을 하면서 밥을 얻어먹곤 했는데 이때 직원들 뿐만이 아닌 노인분들이 왕종을 엄청 부려먹었다고 해야 될까요? 이것저것 일을 좀 많이 시켰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은 시키는데 아무것도 안 줘. 예를 들어서 밥 같은 거에 맛있는 거 나와도 나한테 일만 시킬 줄 알지 그런 거 하나 나눠 먹을 줄도 모르고, 나한테 일은 다 시켜놓고 맛있는 거 있으면 자기 혼자 먹다 걸리고, 그러다 보니 짜증, 화, 원한 이런 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막 쌓이게 됐고 이 주씨 일로 터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씨 포함 진짜 날 열받게 했었던 사람들 그냥 다 복수해 주려고 그렇게 그냥 다 잘라버린 것 같다고. 뭐 정확한 이유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 정신장애가 있는 남자니까. 그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짓을 했는지 정확히 뭐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또 하나, 이 왕종은 잘라버린 그 피해자들의 그 파이어에그 그 고안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왕종은 요양원 화장실 벽 바로 바깥쪽에 있는 쓰레기 더미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쓰레기 더미에 몇 개 버렸고요. 또 다른 일부는 변기에 버렸어요. 변기에 버린 파이어에그는 찾을 수가 없었고요. 쓰레기 더미에서 고안을 몇 개 찾긴 했었대요. 그런데 이미 다 오염되고 그래서 이 노인의 하체에 다시 연결할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이 요양원 측도 책임을 회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리 인력이 적다 한들 이거는 방치한 거 아니냐. 어떻게 20시간 넘게 아무도 몰랐을 수가 있냐. 그리고 여기 요양원이 좀 관리가 엄청 허술했대요. 경찰이 갔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 목욕은 언제 시킨 건지 몸에서 냄새가 아무리 못해도 수개월째 목욕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았다고. 그리고 각 병실 청소는 언제 한 건지 벌레들이 막 드글드글해.
이 요양원이요, 나라에서 자금을 지원해줘서 운영되는 그런 곳이었다는데, 도대체 그 돈은 어디에 써지고 있었던 건지, 참, 혹시 돈이 아까워서, 뭐 인력이 부족하다 하는데, 돈이 아까워서 인력을 더 구하지 않았던 거 아닌가? 참, 제일 무서운 게, 사람은 누구나 늙어가잖아요. 늙게 돼 있잖아요. 저도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도 늙음과 죽음은 누구에게나 다 오는 피할 수 없는 건데 내가 늙었을 때 이런 사회복지단체를 만나게 될까봐 건강하게 늙다가 호상으로 편하게 자듯이 하늘로 돌아가는 게 최고지만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이걸 준비하면서 괜시리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4명의 노인들 고안을 잘라낸 한 미친놈에 대한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